자, 안녕하세요. 리플렉션의 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를 갖고 왔는데요. 자, 오늘 그 니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차주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최영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새 차를 좀 즐기려고 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세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제 차는 기아 브랜드의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인데 제가 구매를 한 건 2018년이고 이 차가 나온 그 생산 연도도 2018년형입니다. 그리고 등 트림은 이제 노블레스 트림이라고 해서 제일 상위 트림이긴 한데 썬루프랑 그 타이어 18인치 빼고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지금 제 차는 이제 16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네. 어때요? 기아 니로가 이렇게 세차를 한번 해보면은 네. 좀 세차하기 어떤 차인 것 같아요? 비교적 세차하기는 쉬운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차고가 조금 높긴 하지만 이제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임에도 그냥 발판 같은 거 낮은 거 하나 밟고 올라서도 충분히 세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차고가 말씀하신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얘랑 동급으로 봐야 되는 애들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코나, 티볼리, 뭐 QM3인데 걔는 차고가 조금 더 높잖아요. 네. 확실하게 좀 차가 네. 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뭐 루프 닦기를 좀 불편해 하시겠지만은 네. 그래도 다른 차종에 비하면은 루프를 관리하는 면에서 조금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소형 SUV 계열 중에 얘가 유독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긴 편이고 아까 같이 세차를 해보니까 제가 이거 니로 하이브리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좀 외장 파츠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얘는 뭐 외장에 뭐 크롬도 있고 하이그로시도 있고 트림도 있고 보호 몰딩도 있고 다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얘는 좀 케미컬을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해야겠다, 외장 쪽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실내도 플라스틱이랑 그리고 하이그로시가 좀, 예, 좀 많아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 이거 하이그로시 관리하시면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특히 스포일러가 크게 하이그로시던데 어때요? 하이그로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세차할 때 좀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드라잉을 잘못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테일 쪽에 이제 좀 스크래치가 좀 많이 좀 발생을 했고요. 또 안에 내장재 같은 경우도 이제 디테일링을 하려고 이제 그 여자를 화장붓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살살살 털고 해봐도 이 스크래치 조금씩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조금 민감한 재질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이그로시는 솔직히 말 답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뭐 하이그로시가 스크래치 나는 원인이 대부분 드라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워시미트나 이런 걸 문지르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나는 건 거의 미비하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이그로시를 관리를 하려면은 QD 같은 윤활력이 좋은 케미컬을 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16인치잖아요, 휠이. 네. 이게 제가 이 위에 등급에 휠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미로가 워낙 16인치 휠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왜 풀옵션 휠들이 이렇게 좀 보기 힘든 거예요? 보통 니로를 구매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좀 연비를 중요시하다 차를 거의 이동수단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인치 휠로 갔거든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18인치 휠로 가면 이제 18인치까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인치, 18인치 휠. 17이 없는 거예요? 17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형은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했을 당시만 해도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진짜 도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휠이에요, 이 휠. 진짜 다른 휠을 거의 본 기억이 제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연비 때문에 저 휠이 많은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보면은 16인치 휠 리트의 특징이 타이어가 아무래도 좀 두꺼워진 타이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타이어를 코팅을 해주어서 좀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외관상에 좀 역할이 클 것 같아요. 휠도 보면은 그니까 에어로 타입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해서. 네. 하이브리드한테 들어가는 네. 그 약간 풍차, 바람개비 형태의 휠인데 저도 저거 옛날에 친구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형 모델 타서 봤는데 초창기 하이브리드였거든요. 저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 안을 닦을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제대로는. 이너림이 클리닝이 의미가 없는. 네. 근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세차를 시작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다 샀거든요. 네. 휠 브러쉬부터 해갖고 이너림 더 디테일하게 닦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사놨는데 실제로 이제 제일 작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길다랗게 생긴 거를 휠 브러쉬라고. 휠 롱브러쉬. 휠, 예, 양모. 그거를 샀는데 그것도 들어가기가 좀 빡빡하더라고요.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구조상 안이 자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열심히 닦아놓은 의미가 별로 그렇게 그래서 닦기도 네, 힘들어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내가 뭔가 좀 깨끗한 걸 봐야 되는데 일반 요즘 차들은 좀 스포크가 좀 많은 휠로 이렇게 네. 흔히 말해 풍차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물론 얘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좀 아래 단계급 휠을 쓰는 차들은 네. 대부분 이런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급에 대해서는 약간 이너링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겉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네. 조금 더 비중이 좀 있는 차종들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겉에면을 좀 타이어 휠이나 이런 거 좀 디테일링 하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이제 유성 타이어 드레싱제를 좀 많이 써봤는데 그래 보니까 제가 본 세차한 도장면보다 타이어가 더 눈에 띄어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스카트 컬러도 약간 그레이 컬러여가지고 타이어만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좀 어색하고 난 나름대로 세차를 즐기는 사람인데 이제 뭐 많이 어설플지언정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성 기반의 타이어 드레싱제를 좀 쓰는 편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냥 수성 케미컬로 하는 게 이 차체의 광택 느낌이나 네. 약간 밸런스를 맞출 수 네. 있는 거. 그리고 이러고 또 검은 차가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잖아요. 거의 주력이 흰색이잖아요. 예. 물론 검은색도 의외로 많이 보이긴 하던데 아무래도 흰 차 역시 조금 광도를 살리기 어려운 컬러다 보니까 약간 유성의 타이어 왁스를 쓰면은 그것도 역시 거기에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도 제가 생각해도 뭐 유성보다는 수성으로 하는 게 조금 밸런스적인 광택 효과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게 뒤에도 아까 세차할 때 말씀하시던데 이게 테일게이트가 보통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차종에 따라 다른데 손잡이가 아예 테일게이트 중앙에 붙어 있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얘는 밑바닥이 그냥 파여 있어요. 네. 테일게이트 아래쪽이.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드라이잉이 조금만 미흡하면은 그냥 물기가 그 손잡이 부분으로 그냥 다 네. 고이더라고요. 어때요? 실제로 그거 해보면 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어요? 그래서 그 손잡이가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여 있는데 비라도 한번 와서 뭐 다음날 바로 뭐 세차장 가서 그걸 닦아내지 않는 이상 그 물때들 그 먼지 쌓인 그 부분들이 같이 오염돼 있어서 트렁크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조금 뭐 예, 축축한 느낌을 느끼는. 좀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거기에 물이 잘 고이면 워터 스팟도 워터 스파도 잘 생길 것 같네. 끼는 편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뭐지 PPF 생활 PPF 하셨더라고요. 확실히 니로 차주분들은 좀 다른 파츠들과는 좀 다르게 네. 보통은 뭐 도어 캐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쟤는 조금 트렁크 쪽 캐치도 조금 그 생활 PPF를 해놓으면은 확실하게 좋을 것 같아요. 니로 이런 구조적인 특성상. 네, 그렇게 한번 뭐 비를 맞거나 오염물이 껴도 나중에 이제 세차할 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또 SUV 특성상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게 가니쉬잖아요. 네. 얘도 지금 보면은 지금 약간 그 SUV처럼 하단 부분 다 가니쉬로 감싸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드레싱제의 비중도 얘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조금 이런 드레싱 광택을 내냐 안 내냐에 따라 그리고 타이어 광택제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확실히 이 광택감이 확실히 다를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 가니쉬의 광택감과 타이어의 광택감과 도장면의 광택감을 어느 정도 밸런스 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유성을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얘만 반짝반짝거리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수성이든 약간 아니면은 유성을 바르게 좀 닦아내든지 해가지고 약간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광택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뭐 일단 트림 이런 하부 쪽에 휠 뭐 근처나 해서 플라스틱 재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초창기 때는 이제 뭐 코팅제 바르다가 이제 그 부분에 묻으면은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좀 하얀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못 지워갖고 좀 관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플라스틱 보건제를 사야 되나, 플라스틱 뭐 관리제를 따로 사서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피드님께서 알려주신 게 이제 타이어 드레싱제 이것도 플라스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제가 처음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그거 뭐 네. 어차피 다 그거 그 레자왁스 같은 거 좀 잘 읽어보시면 칸가루 레자왁스 같은 거 그런 거 읽고 타이어, 휠, 뭐 가죽 다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드레싱제들은 대부분의 파츠에 뭐 도장면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런 플라스틱 재질 같은 데 다 먹혀요. 플라스틱 고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그런 거에 중복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걸 같이 쓸 수 있는 케미컬을 쓰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좀 절약 효과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자, 이제 내장재 얘기해 볼 건데 이 차는 내장재가 약간 뭐라고 해야지? 흰색? 베이지 계열로 이제 옵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통 검은색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고급 차들은 브라운 계열로 하시는 네. 분도 있는데 이게 물론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의 옵션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니로의 이 흰색 계열의 이제 내장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클리닝 쪽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흰색 그런 플라스틱이나 가죽들은 오염이 되면은 이제 때가 낀 게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검은색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보여요, 얘는. 보여요, 눈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흰색 내장재 선택을 할 거면은 약간, 세정제나 도구 쪽에 약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목적 세정제는 대부분 갖고 계시잖아요. 실내 세정제는 다목적 세정제는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저걸 어떻게 클리닝을 하냐. 왜냐면 주름이 많으니까 그냥 쓱쓱쓱 닦는다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컬러를 선택하시는 차주라면은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극세사 타올 그걸로만 이제 뿌려서 닦아내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세정력이라고 해야 되나? 잘 안 벗겨질 때가. 예, 시원시원하게 그런 안 느낌이 나가죠.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피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뭐 패드나 뭐라 하죠? 무슨 클리닝 미트. 예, 클리닝 미트 그런 거를 한번 지금 구매해 볼까. 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뽀뽀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재도 지금 보니까 하이그로시가 꽤 있어요. 네. 도어 트림에도 있고 여기 내비게이션부터 해가지고 기어봉 패널까지 이렇게 있고 막 그런데 이게 기어봉 패널 같은 데가 먼지가 잘 쌓이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이제 타올로 닦아낼 때마다 스크래치 날 위험이 높은 재질이거든요, 얘네도. 그래서 얘도 QD도 좀 닦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큐디로요? 예. 요즘에 QD를 내외장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간에 여기 쓰는 하이그로시나 내장재 쓰는 하이그로시나 재질은 똑같거든요. 밖에 달려있냐 안에 달려있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균활력이 좋은 QD를 내외장에 같이 쓰시는 것도 이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외장에만 쓰는 그런 QD 그리고 또 내장재에 따로 쓰는 QD 이렇게 또 나눠서 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장 전용 QD라는 개념은 따로 없어요, 원래. 따로 그런 게 따로 없어요. QD라는 거 자체가 드레싱제? 코팅. 근데 하이그로시는 드레싱제를 쓰는 게 아니라 코팅을 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QD 쓰는 게 낫고 뭐 AD 오토브라이트에서 엘레강스인가 그런 케미컬이 있는데 그 케미컬은 실내에 쓸 수 있는 퀵 디테일러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좀 홍보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계열 제품 써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내장용을 따로 쓰는 것보다는 쓰고 있는 QD 있으면은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스크래치 민감하다 보니까 깨끗한 거, 깨끗한 타올로 좀 쓰시는 게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니로의 트렁크는 어때요? 이게 조금 주관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생활 기준으로는 만족하는 편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 편이죠. 트렁크 용량이. 버킷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뭐 물건을 올려놓기는 조금 애매한, 네. 왜냐면 이제 그 윈도우가 다일 염료도 있고요. 이게 보니까 요 폭, 옆에 폭은 네. 꽤 나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깊이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좀 그래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세차용품 디테일링을 하시는 분들이 세차용품을 엄청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네. 뭐 버킷을 진짜 2개만 들고 다니면 양반이고 뭐 3개, 4개 들고 다니는 분들, 버킷도 1개 아니라 여러 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세차용품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윈도우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한테. 근데 약간 그런 타입도 있잖아요. 케미컬 소분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500ml 통 말고 네. 250ml, 300ml에다가 소분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들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이 세차용품이 상당히 많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한테 좀 니로가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충분하고요. 저도 이제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게 좀 힘들어서 좀 중요한 거는 좀 소분해서 이렇게 좀 넣어놓고 그때그때마다 쓸만큼의 용량만큼 그렇게 해서 지금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니로한테 좀 필요한 케미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케미컬이나 세차 도구 같은 거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일단은 외장 파츠가 다양하잖아요. 네. 하이그로시도 있고 뭐 플라스틱 트림도 있고 네. 뭐 타이어도 좀 두꺼운 거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다 구비하면 좋겠죠, 솔직히. 뭐 타이어 코팅제 사고 트림 코팅제 사고 뭐 하이그로시 관리하는 뭐 QD 하나 사고 그리고 내가 쓰는 왁스 따로 하고 그러면 되는데 좋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감이 네.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림이랑 네. 타이어 코팅제랑 같이 쓸 수 있는 네. 그런 드레싱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도 긁고 QD도 긁고 뭐 이게 다 광이 좀 중요한 파츠잖아요. 네. 그리고 하이그로시는 스크래치 민감한 파츠니까 그 QD 계열 중에 좀 윤활력과 그리고 방택감이 좋은 두 가지 타입이 좀 어울리는 케미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좋은 거 많잖아요. 뭐 바인더 것도 싸고 좋고 뭐 아니면 뭐 더클래스 것도 상당히 발수력에 상당히 초점이 잡혀 있고 뭐 그 외 루미너스 것도 상당히 약간 슬릭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취향에 맞게 고르되 조금 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QD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뭐 디테일러나 혹은 물왁스, 네. 액상왁스 그리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드레싱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장재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검은색 파츠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화이트를 선택하시는 내장재라면은 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클리닝 미트랑 가죽 솔로 된 거 있어요. 가죽 솔이 있어요. 아, 우리 그냥 붓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구두솔 같이 생긴 네. 그런 브러쉬가 있어요. 가죽 클리닝 용도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능적으로 가죽 클리닝을 하는 거는 가죽 브러쉬가 좋긴 한데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클리닝 미트 하나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결됐거든요. 아, 가죽도요? 네네. 그 클리닝 미트가 좀 올이 좀 살짝 까끌까끌해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닦으면은 그 까끌까끌한 올들이 그 사이사이를 잘 이렇게 파고 쓸어줘요. 그래서 요즘에 있는 게 이츠윈에도 클리닝 미트가 있고요. 퓨어스타일도 클리닝 미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오토그루밍에서 요즘에 그 출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디테일링 패드 있어요. 제가 여기, 네. 여기 영상에 사진 띄워드릴 건데 약간 그런 타입의 네. 브러쉬나 미트 있으시면은 조금 이렇게 내장재 청소하시는데 상당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또 때가 잘 타는 계열이다 보니까 네. 뭐 저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주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네. 이 니로 이걸 만약에 어떤 분들이 디테일링적인 시점을 어떤 분들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종류는 이제 SUV로 들어가긴 하지만요. 이제 차고도 낮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SUV 같은 스타일은 타고 싶은데 새 차는 좀 편하게 좀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면은 이제 좀 새 차도 좀 즐겁게 하고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니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좀 특이한 차인 면도 있는데 뭐 이 나름대로 또 나름 매력이 있는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1년 반 동안 지금 세차를 하면서 좀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미숙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제 전체적인 도장면 상태도 이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은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철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도장면 전체에 깔려 있어서 오늘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좀 더 해야겠구나. 좀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아직 뭐 모르시는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뭐 앞으로 이것도 관리를 하면 또 관리하는 나름의 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뭐 새로운 차종을 또 가지고 뭐 그 차의 디테일링적인 매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이 참여해주신 최영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